예, 이번 시간에는 2020년 6월 6일 시행한 소방 원론에 대한 그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과목에 보면 여기 소방 원론이 나오죠. 그래서 문제 1번 보면 여기 이산화탄소에 대한 그 설명인데 틀린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요 CO2는 이 물리적 성질에서 요 임계 온도 있죠. 그 다음에 요 삼중점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임계 온도는 약 31.3도씨, 삼중점은 마이너스 56.3도씨. 요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CO2는 주된 소화 효과가 질식하고 그다음에 냉각 효과죠. 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문제 1번에 임계 온도는 97.5도. 이게 틀린 거죠. 31.3도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자, 고체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가 있죠. CO2는 여러분이 고체로도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액체, 기체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체로 존재하면 이걸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는 거죠. 불연성 가스로서 공기보다 무겁죠. 약 1.5배 무거워요.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와 분자식이 동일하다. 고체로 존재하든 액체로 존재하든 기체로 존재하든 다 CO2 분자식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CO2의 물리적 성질 무색, 무치, 색이 없고 냄새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계온도 31.35도, 증기비중은 1.5배, 비전도성이므로 전기화재에 적합하다는 거. 그럼 삼중점 마이너스 56.3도. 다음 2번으로 가죠. 자, 문제 2번은 물질의 화재 위험성인데 틀린 것을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인화점이나 이 착화점은 낮을수록 위험한 건 맞는 얘기죠. 착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위험한 거 맞고, B점, 끓는 점하고 요 융점은 높을수록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B점이나 융점은 요건 낮을수록 위험한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바로 요 3번이 되는 거죠. 연소 범위는 넓을수록 위험하다는 거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위험성에 영향을 주는 조건 한번 보시면 온도나 압력, 산소 농도는 높을수록 위험. 그 다음에 인화점, 착화점, B점, 융점, 점성. 그 다음에 요 비중은 다 낮을수록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연소 범위, 요거 넓을수록 위험. 그럼 여기 연소열이나 요 증기압 클수록 위험한 거고, 그다음에 연소 속도는 당연히 빠를수록 위험한 거죠. 다음 3번 가죠. 연소 범위를 근거로 했을 때 위험도 값이 가장 큰 물질을 찾아내라는 거죠. 자, 위험도라는 것은 연소 상한에서 연소 하한 값을 빼주고 이놈을 연소 하한 값으로 나눠준 거죠. 요걸 우리가 위험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항화탄소라든가 메탄, 일산화탄소, 수소의 연소 범위를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 꼭 알아둬야 될 게 이 아세틸렌이죠. 2.5에서 81%. 그 다음에 이 수소죠. 두 번째로 넓은 게 4에서 75%. 요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이항화탄소가 CS2죠. 요 놈의 연소 범위가 1.2에서 44%죠. 근데 이 위험도를 계산할 때
이 위험도가 크다는 것은 여기 처음에 연소 하한값이 작은 놈이 가장 커요. 그래서 요 이황화탄소의 연소 범위가 1.2에서 44%니까 연소 상한 44-1.2, 이 놈을 1.2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35.67. 자, 메탄은 15-5를 5로 나눠주면 위험도가 2가 되는 거죠. 수소는 4에서 75%니까 75-4, 이놈을 4로 나눠주면 17.75. 자, 일산화탄소 12.5에서 74.2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거 4.94. 그래서 위험도가 가장 큰 거는 이항화탄소에서 1번이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3번 같은 경우는 이 연소 범위를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00점 맞으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꼭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여러분이 그냥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거죠. 다음 문제 4번 가죠. 자, 제2석유류에 해당되는 거. 자, 위험물 여러분이 사료는 특수 인화물이 있고 1석유류, 알코올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동식물 유류가 있죠. 그래서 특수 인화물은 에테르, 이항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건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요. 1석유류는 아세톤, 가솔린, 피리딘, 그 다음에 헥산, 요 pH보다는 BTX부터 들어가야 되죠. 아세톤, 가솔린, 벤젠, 톨루엔, 크실렌, 그 다음에 피리딘, 헥산, 그 다음에 초산 에스테르류, 개미산 에스테르류, 그 다음에 아세토니트릴, 시아나수소죠. 그 다음에 알코올류는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이석유류는 개미산, 초산, 장내유, 에틸셀루솔브, 송근유, 등유, 테레핀유, 스티렌, 경유, 그 다음에 크실렌, 클로로벤젠, 메틸셀루솔브, 그 다음에 히드라진이죠. 3석유류는 아닐린, 담금질류, 그 다음에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다음에 에틸렌 그리콜, 그 다음에 니트로벤젠, 글리세린, 메타크레졸. 4석유류는 기어유하고 실린더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 특수인화물은 에테르, 이항화탄소,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1석유류는 잘 나오는 것이 아세톤하고 가솔린, 벤젠, 토루엔, 크실렌. 그 다음에 요 아세토니트릴, 시아나수소죠. 그 다음에 요 2석유류는 요 개미산, 의산이라는 거하고 초산. 그 다음에 여기 등유. 그 다음에 경유가 시험에 잘 나오죠. 3석유류는 아닐린하고 여기 중유, 그 다음에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린, 이런 정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1번에 여기 아세톤, 벤젠, 요건 다 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중유하고 아닐린, 아닐린하고 여기 중유는 3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거는 3석유류. 자, 에테르하고 이항화탄소, 에테르하고 요 이항화탄소, 요건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아세트산하고 아크릴산. 아세트산이 여기 있죠. 개미산. 요 놈이, 초산이 아세트산이죠. 초산이나 아세트산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초산. 요거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아세트산. 그 다음에 요 아크릴산도 1석유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종이나 나무, 그 다음에 섬유류 등의 화재를 등급을 나눴을 때 어느 급에 해당이 되느냐. 종이, 나무, 섬유류는 화재 진화 후에 재를 남기죠. 그건 A급 화재.
그래서 A급 화재는 일반, B급 유리화재, C급 전기, D급 금속, K급은 이제 주방화재. 요 화재의 분류는 여러분이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다음 6번 가죠. 자, 0도씨 1기압. 여기에서 44.8 세제곱미터의 용적을 가진 CO2를 갖다가 액화해서 얻을 수 있는 CO2의 무게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지금 0도씨 1기압 상태. 요걸 우리가 표준 상태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지금 부피로 22.4 세제곱을, 44.8이죠. 요거를 무게로 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모든 물질, 액체, CO2, 1몰이 얼마냐? 44죠. CO2의 분자량 44kg가 표준 상태에서 기체가 되면 22.4 세제곱을 차지하죠. 또 이놈이 표준 상태에서 44g이 기체가 되면 22.4 리터의 부피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표준 상태에서 44.8이니까 22.4의 2배죠. 요거의 2배니까 44의 2배는 88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을 금방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는데, 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있죠? PV는 M분의 WRT라는 공식을 이용을 해도 되죠. 그래서 W는 PV, RT분의 PVM이죠. 이 공식을 이용을 해도 돼요. 그래서 요 R은 기체상수니까 0.082, 그다음에 T는 절대온도니까 273에다가 기준온도 0도, 그다음에 P 압력은 지금 1기압이죠. 표준 상태니까. 그다음에 V는 44.8 세제곱, 그다음에 여기 분자량 44 해주면 88.06kg가 나오는 거죠.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연소가 잘 되기 위한 구비 조건인데 틀린 거를 찾는 거죠. 자, 1번 열 전도율이 클 것. 열 전도율이 크면은 열이 축적이 안 되니까 잘 안 타는 거죠. 그래서 요 1번이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열 전도율은 클 것이 아니고 작을 것이죠. 산소와 화학적으로 친화력이 좋아야 되죠. 표면적이 넓어야 그 공기하고 접촉면이 넓으니까 잘 타는 거고,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야 잘 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연물의 조건, 요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음 중 소화에 필요한 CO2 소화 약제하고 최소 설계 농도 값이 가장 높은 것. 자, 설계 농도 값이 높다는 것은요, 연소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연소 범위가 넓은 거를 갖다가 찾으면 되는 거죠. 자, 요 중에서 1, 2, 3, 4 중에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이 아세틸렌이라고 그랬죠. 요 아세틸렌의 연소 범위가 2.5에서 81%로서 가장 넓고, 두 번째가 수소가 4에서 75%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아세틸렌이 가장 설계 농도값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요 아세틸렌의 설계 농도가 66%로서 가장 높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CO2인데 증기 비중을 물어본 거예요. 자, CO2의 요 증기 비중은 요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CO2는 탄소가 원자량이 12, 산소 원자량이 16이 2개죠. 그래서 분자량이 44죠. 그래서 29로 나눠주면 약 1.5가 나오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기름탱크 화재 시에 기름 표면에 물을 살수하면 기름이 탱크 밖으로 비산하면서 화재가 확대되는 현상이 뭐냐 이걸 물어본 거죠. 저기 유류 탱크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기름이 있을 때 여기서 화재가 나서 이 위에서 물을 갖다 방사하면 이 물을 기름이 있죠. 여기 기름이 있으면 이 물을 방사하면 물이 입자가 기름 표면에서 비등이 되는 거죠. 즉 끓는 거예요.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그 슬롭 오버라고 하는 거죠. 기름 표면에서 이렇게 비등해서 화재가 연소 확대되는 거. 요걸 슬롭 오버.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여기 유류탱크하고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보면 보일 오버는 탱크 저부에 요 밑에 물이 있을 경우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이 고열이 물에 전달이 되면 갑자기 끓어 넘치죠. 그래서 화재를 수반하면서 끓어 넘치는 걸 우리가 보일 오버. 슬로우 오버는 금방 했고요. 그 다음에 요 프로스 오버는 화재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다 뜨거운 그 기름을 갖다가 집어 넣으면 뜨거운 기름의 열이 바로 그 물에 접촉이 돼서 화재를 수반하지 않고 그냥 끓어 넘치는 거. 요걸 우리가 프로스 오버. 그래서 요 블레비는 액화가스 저장 탱크의 폭발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죠.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요 감광계수하고 가시거리,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리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감광계수가 0.1일 때는 20에서 30m, 이건 맞는 얘기죠. 그다음에 감광계수가 0.3일 때, 요건 2에서 3m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감광계수하고 요 가시거리 값은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꼭 뭐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가장 그 낮은 것이 감광계수가 0.1인데 요거는 연기감지기가 동작할 때 정도의 그 농도를 얘기하는데 가시거리는 20에서 30m죠. 그 다음에 요 감광계수가 가장 큰 것이 10인데 요거는 화재 체성기 때의 그 농도로서 가시거리가 거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0.2에서 0.5. 그 다음에 0.3일 경우에는 가시거리가 5m 정도, 피난에 이제 지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0.5일 경우에는 가시거리가 3m, 어두움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 11번은 감각계수가 0.3일 때, 0.3일 때는 가시거리가 5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5에서 20m가 아니고 약 한 5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NH4H2PO4죠. 이 분말사의 약재는 몇 종인가 했는데 이건 꼭 암기하셔야 돼요. 1종은 NaHCO3 탄산수소 나트륨, 2종은 KHCO3 탄산수소 칼륨, 3종은 제1인산암모늄, 그 다음에 4종은 2종하고 요소하고 섞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착색 1종 백색, 2종 담회색, 3종 다몽색, 4종은 회색, 이거 암기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NH4H2PO4 제1인산암모늄은 3종 분말인데 요 3종 분말은
A급, B급, C급에 다 적응성이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B급하고 C급이죠. 그러면 요 A, B, C 3종은 차고나 요 주차장에다가 설치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13번 가죠. 자, 시아노아수소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물질. 요 시아노아수소는요. 자, 시안하고 화합한 수소예요. 시안이 뭐냐? 시안기가 CN이죠. 요 놈하고 화합한 수소예요. HCN이죠. 요 놈이 발생되는 그 연소 물질은 폴리, 우레탄이죠. 폴리우레탄.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맞는 거 답이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그냥 하셔야 돼요. 다음 14번 가죠. 자, 14번은 저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수 소화하면 안 되는 물질. 자, 주수 소화 안 되는 거. 즉, 금수성 물질 찾아내라는 거죠. 자, 금수성은요, 여러분이 인류에 보면 뭐가 있어요?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뭐, K2O2라든가 아니면 Na2O2. 이게 바로 금수성이죠. 그 다음에 이류에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죠. 삼류는 황린을 제외한 나머지가 대부분 금수성이에요. 자, 1번에 여기 부틸 리튬이 있죠? 부틸 C4H9 리튬. 이거 삼류연물이죠. 그러니까 이거 금수성이에요. 그래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자, 질산 에틸, 니트로셀룰로스. 이거는 오류연물의 질산 에스테르류죠. 자, 정리는 이류연물이죠. 그래서 맞는 다음 뭐 1번이 되는 거고.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은 상온 상압에서 액체인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할로는 암기할 때 2402, 1211, 1301, 1011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상온에서 기체, 이 두 개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죠. 자, 그러면 소화약제로서는 어떤 게 좋아요? 상온에서 기체인 것이 소화약제로서는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상온 상압에서 이 액체인 것은 240이 요 놈하고 1011 요 두 놈이 상온에서 액체가 되는 거죠.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밀폐된 내화 건물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실내의 환경 변화인데 틀린 것을 찾는 거죠. 자, 이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밀폐된 거죠. 자, 화재가 발생이 되면 어때요? 온도가 상승이 되죠? 밀폐가 됐으니까 이 안에 기체가 있겠죠, 공기. 기체도 같이 마찬가지로 온도가 상승이 되는 거죠. 자,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이 되니까 당연히 압력도 올라가는 거죠. 틀린 건 1번이에요. 기압이 급강하가 아니고 기압이 급상승하는 거죠. 당연히 실내 산소가 감소가 되죠. 산화반응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하고 CO2는 당연히 증가가 되죠. 17번. 제거 소화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밀폐 공간에서 화재 시 공기를 제거한다. 공기는 제거하지 않지만 공기에 차단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질식소화인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답. 자, 가연성 가스 화재 시에 가스 밸브 잠그는 거. 이거 제거 소화죠.
또 산림 화재 때 미리 그 산림의 일부를 벌목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어떤 산이 있어요. 이 정상에서 불이 났으면 이 정도 벌목을 해버리는 거죠, 아예. 그럼 이 위에만 화재가 나고 여기서 연소가 끝나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제거소화. 유류탱크 화재 때 아직 타지 않은 그 연료가 있으면 다른 탱크로 이송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거소화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시키는 건데 대표적인 것이 산불 화재, 반응기 화재, 유전 화재, 촛불을 입김으로 불어 끄는 것도 제거소화죠. 다음 18번 가죠. 자, 여러분이 화재 시 인간의 본능은 여러 번 읽어보시면 돼요. 기소 본능은 평상시 자기가 다니던 길로 되돌아가는 현상, 지광 본능, 화재가 나면 밝은 쪽으로 대피하려는 경향, 추종 본능은 어떤 사람의 그 소리가 큰 사람이 있죠. 즉 군중 중에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나타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려는 현상, 태피 본능은 사람은 어두움을 피해서 밝은 쪽으로 어두운 쪽에서 밝은 쪽으로 가는 건 지광 본능이고, 퇴피 본능은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퇴피 본능. 그다음에 좌회전 본능, 사람은 그 오른발을 갖다 이용해서 좌회전하는 그 본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난 특성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어두운 곳으로 대피한다. 사람이 화재가 나면 밝은 곳으로 대피하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답. 19번 가죠. 산소의 농도를 낮추어서 소화하는 방법. 산소 농도를 낮추어서, 즉 15% 이하로 낮춰서 소화하는 것이 질식 소화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0번 가죠. 20번 가기 전에 이 소화 원리가 나오는데, 이 소화 원리는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냉각소화, 이거는 가연성 물질을 발화점 이하로 냉각시키는 거. 그다음에 물이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이유, 비열하고 기화 잡열이 크기 때문이죠. 즉 기화열이 크기 때문. 그다음에 질식소화는 산소 농도를 15% 이하. 그다음에 억제소화, 부촉매 소화라고도 하는데, 이걸 우리가 화학적 소화죠. 그래서 연쇄 반응을 억제한다는 거. 또 그 부촉매 소화는 할로겐족 화합물이죠. 제거 소화, 가연성 물질 제거한다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 희석 소화, 농도를 갖다가 낮춰서 소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유화 소화 또는 에멀전 소화라고 하는데, 요 기름 그 화재에다가 물을 안개 모양으로 방사하는 거죠. 20번 가죠. 여기 인화 알루미늄 화재 시에 주수 소화하면 발생하는 물질 했는데, 여러분이 요 금속에다가 물을 갖다 방사하면 무슨 기체 나와요? 수소 기체 발생한다는 거 꼭 이건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인화 알루미늄이죠. 자, 인화 알루미늄이라는 것은 인이 뭐예요? P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Al이죠. 요거하고 화합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뒤에 인화하면 인은 뒤로 가죠. 알루미늄이 Al이죠. 그래서 AlP가 인화 알루미늄이죠. 요 놈이 물하고 반응이 되면 여기 P가 있죠. 이는 H하고 반응을 해서 PH3, 요 놈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인화수소 또는 이걸 우리가 포스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화 알루미늄이 주수소화하면 발생하는 기체는 포스핀,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